거기서는 지평선을 볼 수 있는데, 근데 뭐 제가 사는 인천도 그렇고 지평선을 못 봐요. 서울도 그렇고 이렇게 지평선을 우리는 볼 수 없는데, 지형이 여기는 다양하네요. 페트라 같은 이제 바위 절벽이 쌓여 있는 곳과 와디럼이나 사막도 있고 지평선이 보이네요. 넓은 대지가 펼쳐집니다. 굉장히 평평하네요. 땅. 프랑스 여행을 기차로 하다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기차를 타고 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달려가는데 이 지평선이 쫙 펼쳐져 있는 목초지, 드넓은 대지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하늘로도 태양이 딱 비춰지고 또 이 나라 진짜 땅 좋다. 그런 땅에서 못 사는 게 이상해요. 자, 예나 지금이나 버는 자하고 쓰는 자가 다른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전쟁을 하면은 전리품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 전리품이 열심히 싸운 로마의 장병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면은 참 문제가 없겠는데, 옛날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미 뭐 땅 같은 것도 이미 땅을 이만큼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또 그 사람에게 더 많은 땅이 주어지고, 병사들은 전쟁이 끝나면 무장을 해제하고 다시 시골로 돌아가서 농사나 지으면서 가난하게 살아야 했었어요. 자, 이때쯤 되면 로마가 이제 공화정, 말기적인 증상을 보입니다. 과거에는 로마 원로원 의원들이 로마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바른 정치를 펼쳤다면은 이제는 원로원 의원도 이익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의원직도 세습하고 재산 쌓기에 급급하고 고리 대금업하고 막 이자율도 60% 이렇게 받아먹고. 그래도 몇몇 각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라쿠스 형제라고 해서 형 그라쿠스가 집정관이 돼서, 자, 집정관은 뭐냐면은 정치를 할 때 대화 타협을 하겠죠. 누구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땅땅땅 최종 그 결정을 하는 권한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종 결정권자, 행정의 총책임자, 그걸 집정관이라고 했습니다. 형 그라쿠스가 집정관에 대해서 로마 시민들을 위한 개혁 정치를 펼쳐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땅이 주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한 조치라든가. 그런데 이런 시민들을 위한 개혁 정책을 추진해나가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기득권 세력들, 원로원 의원들. 아니 쟤 뭐야? 너만 기껏해? 너만 잘났어? 그동안 우리끼리 으쌰으쌰 밀어주고 당겨주고 더 잘해보고 있었는데 쟤 뭐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의원들의 밑보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지. 시민들을 위한 개혁 정책을 추진해나가다가 암살당합니다. 자기기 위해서. 형이 암살당해서 못 사는 사람에게 바치고, 또 다른 하나는 이웃에게 바치고, 나머지 제일 꼬리 쪽, 제일 안 좋은 부분은 자신이 먹는 겁니다. 굉장히 상대방을 생각하는 종교이죠. 왜 굳이 힘겹게 단식을 하냐면은, 왜 굳이 사서 고생을 하냐면은, 우리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왼쪽에 염소가 있네요. 우리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배고픈 자, 가난한 자를 생각해보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진짜 배고프고 가난을 겪어보지 못하면 그거를 겪어보기 힘들어요. 이해하기 힘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배고픈 자, 없이 사는 자의 고통을 느껴보라고 그런 라마단이라는 그런 기간을 두었습니다. 이슬람은 굉장히 실천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그 긍휼, 나보다 못한 자를 베풀어야 한다, 이런 거를 우려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적선도 많이 합니다. 여기 사람들 보면 다 같이 못 살아도 조금이라도 더 나은 자가 10원이라도 베푸는 것 같아요. 근데 나보다 좀 잘난 자가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뜯어먹으려고 하는 또 그런 수동도 있죠. 그래서 물값이나 2점이 나오죠. 자,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집정관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똑똑해서 암살도 안 당해요. 다른 원로원들이 쟤는 또 어디서 불못도 빼닥이야? 그래, 좋다. 네가 아무리 저렇게 날고 기고 한다 한들 어차피 너의 임기는 1년이다. 자, 집정관의 임기는 독재 부패를 막기 위해서 무조건 1년만 임기를 뒀습니다. 자, 우리가 1년만 참자. 그래서 이 사람의 임기가 끝나는 날 이 사람을 갈리아 지방의 총독으로 보냅니다. 자, 갈리아 지방 기억나시죠? 한때 로마를 쳐들어왔던 이 지역은 로마가 완전히 개척하지 않은 지역이었었어요. 아직도 무시무시한 야만인들이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 저기 아오지 뭐 이런 데를 좌초시키는 그런 개념이죠. 가서
갈리아 총독으로 가서 갈리아인들과 싸워서 전선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원래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잘하죠.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운동도 잘하고 악기 연주도 잘해요. 똑똑한 사람이 다 잘해요. 원래 이 사람은 뭐 군인 출신은 아닌데 갈리아 지방의 총독으로 가서 전공을 세워요. 갈리아인들 야만들과 싸워서 승리를 하고 영토를 넓힙니다. 급기야 지금의 프랑스 지역을 다 로마의 영토로 만들어버려요. 인기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전리품을 보내고 우와 저 사람 대단하다 우와 언론들이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쟤 왜 안 죽고 왜 저러고 있지? 왜 저렇게 잘하고 있지? 굉장히 당황스럽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의 프랑스 지역을 정복한 것도 못 알아서 도보해요. 바다 건너서 섬을 하나 정복을 하죠. 어디? 브리타니아. 자, 브리타니아. 오늘날 영국이죠. 오른쪽에도 목동과 양떼가 있네요. 영국도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점령당했어요. 원래 오늘은 아니 왜 저렇게 잘하고 있지? 그만해. 불러드립니다. 소환을 합니다. 소환 명령을 드립니다. 원래 오늘이 이 사람은 더 잘할까봐. 이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귀환을 하고 남쪽으로 귀환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 로마에서 전령이 달려옵니다. 이 사람이 편지를 딱 펴보니까 원로 의원들이 보낸 편지예요. 편지를 펴보니까 이렇게 적혀있었어요. 자 귀하에 6년간의 노고를 취하하고 어쩌고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었어요. 단 로마의 영내로 들어올 시에는 반드시 군사를 해산하고 들어오시오. 이 사람은 머리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오른쪽 여기는 목동이 아낙네네. 새끼양도 있고 평화로운 모습이네요. 이 사람은 머리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냄새를 맡아버리는 거예요. 로마의 영내로 복귀할 시에는 반드시 군사를 해산하고 들어오시오. 자, 이게 여기서 왜 문제가 되느냐? 전통적으로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장군은 반란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로마로 들어오기 전에 군대를 해산하고 단신으로 홀로 들어오는 것이 당연한 관례였어요. 상식이었어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어요. 아니 자신도 당연히 그럴 건데 굳이 저 멀리 로마에서 이런 편지를 보내왔단 말이에요. 바로 넷을 맞습니다. 역시나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역시나 나를 견제하는구나. 만약 내가 군대를 해산하고 홀로 들어가면 심지어 전인자처럼 나를 견제하는 세력으로부터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바로 냄새를 맡아버립니다. 당시 갈리아 지방과 로마의 경기가 되는 부분에 아주 작은 강이 흘렀어요. 그 강의 이름이 루비콘 강이죠. 이 루비콘 강을 건너서부터는 군대를 해산하고 혼자 들어가야 돼요. 이 루비콘 강 앞에서 이 사람이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말씀 안 드려. 이 사람의 이름은 뭐였더라? 우린 영어식으로는 이제 줄리우스 시저라고 하죠. 로마식으로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독일식으로는 카이저, 스런식으로는 짜르, 성경에는 가이사. 카이사르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카이사르는 여기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스토리가 이어져 갈 것 같나요? 어떻게? 홀로 가자니 내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군대를 해산하지 않고 군대를 이끌고 가면 이건 국가 언론에 대한 이건 반역이에요. 반란이에요. 이건 어떻게 했을까요? 뭐 반만 끌고 가다 이런 거 말고. 우리는 이제 한국인이기 때문에 당시 당연히 카이사르는 이제 몰랐겠지만, 자 그로부터 약 한 1400년 뒤에 카이사르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한반도의 한 장군이 있었어요. 자 시간을 1400년 빨리 감기 하겠습니다. 1400년 빨리 감기. 빨리 감기. 지금 이게 한국말이었냐고. 자 장소는 한반도. 당시에 고려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고려 왕국이 오늘날 코리아의 어원이 되는 거죠. 이 코리아는 고려라는 말에서 코리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고려는 불교를 숭상을 했었고, 먼저 당시 이제 동아시아 정세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징기스칸 들어보셨죠? 역사상 가장 넓은 제국을 잃어본 경험이 있죠. 동쪽으로는 한반도, 서쪽으로는 동료까지.
징기스칸의 아들들이 그렇게 영토를 점점 넓혔던 거죠. 중국도 몽고족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송나라가 멸망을 하고 원나라가 생기죠. 자, 원나라는 소수의 몽고족이 다수인 한족을 지배하는 그런 사회였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중국 민족인 한족에도 영웅이 등장합니다. 주원장이라고 굉장히 신분이 미쳐 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백령교라는 조직에 가입을 하고 거기서 군대를 이끌고 전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 그 조직의 장군에 딸과 결혼까지 하게 되고 군대를 이끌고 드디어 원나라를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몽고족을 다시 북쪽으로 쫓아내버립니다. 그 자신을 초대 황제로 하는 새로운 황조를 열죠. 그 나라 이름을 발글명이라고 하죠. 자, 이 명나라에서 자, 고려도 몽고족의 지배를 받았죠. 그래서 고려의 왕 이름 보면은 갑자기 이상한 이름의 왕들이 있어요. 충렬왕, 충예왕, 충수왕, 충선왕. 이게 충이 뭐예요? 어디에 충성한다는 거예요? 몽고족에 충성한다는 거 아니에요? 고려는 몽고족 말 그대로 충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몽고족을 멸망을 시켰죠. 원나라를 멸망을 시켰죠. 그래서 고려에 사신을 보냅니다. 자, 이제 너희들의 주인은 바뀌었다. 이제부터는 우리 명을 상국으로 대하고 신하국가로서 예의를 다하라. 근데 고려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몽고족에 충성하고 있었는데 계속 몽고족에 충성하고 싶은데 너네가 뭔데 왜 충성하라 그래? 야, 너네 그 황제라는 사람 뭐 천민 출신 아니야? 우리 못해. 당시에 그 고려에 최고 무신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국무총리이자 국방부 장관이자 최고 무신이 있었어요. 이름이 두 글자였어요. 최영 장군은 이렇게 막 정권이 바뀔 때 또 이 혼란기를 타서 우리가 이뤘던 과거의 영토를 되찾아야겠다라고 해서 또 중국 정벌도 계획을 하죠. 중국을 쳐들어가기 전에 먼저 랴오동 반도 요동을 정벌하기 계획을 합니다. 이렇게 정권이 바뀌는 정권 교체기 혼란기에. 최영이 요동 정벌하러 직접 가기에는 나이가 조금 들었어요. 그러지 않아도 돼. 자기는 최고의 지위에 있다 보니까 그냥 부하시키면 돼. 당시 최영 장군 휘하에 뛰어난 장군이 한 명 있었습니다. 키도 굉장히 컸고 특히 활을 잘 썼어요. 뭐 달리는 말을 타고 달리는 말 위에서 200m 떨어진 사슴을 향해서 화살을 쏴도 사슴의 눈깔을 맞힐 정도로 특히 화살을 굉장히 잘 쏘는 그 출신이 좀 애매해요. 만주 출신이라서 좀 중국 계열일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좀 애매한 사람입니다. 원래 변방에서 총독 같은 거 하던 사람이었어요. 최영이 이 부하 장군에게 군사 5만을 지어주고 가서 요동반도를 정벌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부하 장군이 이제 보스의 명령을 받고 당시 수도는 이제 개성에 있었죠. 이제 개경을 떠나서 북쪽으로 진군을 하죠. 드디어 이제 압록강 위에 떠 있는 섬까지 다다랐어요. 그 섬을 넘어서부터는 이제 중국이에요. 그 섬 이름이 이제 위화도죠.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거 보스의 명령을 받고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이거 어떡하지? 나도 이거 이제 더 이상 변방을 돌지 않고 나도 이제 한 자리 깨차고 싶은데 그리고 군사 5만 명? 물론 중국한테는 이제 두 배 뻥카 쳐서 10만을 출동한다고 거짓말 하긴 했지만은 이 10만의 숫자도 이 중국한테는 뭐 그리 큰 숫자는 아니에요. 이거 어떡하냐 이거 고민에 빠지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구실을 만들잖아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예의가 아니요. 좀 있으면 장마철에 몰아가지고 장마철에 습기가 높아져서 활의 악유가 녹아서 활을 제대로 쓰지도 못할 것 같고 뭐 비병도 걸릴 것 같고 뭐 어쩌고저쩌고 사불가론 결국엔 못 가겠소이다. 이 사불가론을 내세우고 상관의 명령에 불복을 하고 위화도에 더 이상 북진을 하지 않고 군대를 남쪽으로 회군을 시킵니다. 자, 개성으로 전령이 달려옵니다. 최영 장군님, 이성계가 이 사람 이름이 이성계였죠. 이성계가 장군의 명령에 불복을 하고 개경으로 남하하고 있다는 소식이요. 자, 결국 개성까지 다다른 이성계의 반란군과 최영의 고려 정보원이 아주 치열한 시가전을 벌이죠. 그래서 여기서 누가 이겼어요? 이성계가 이겼지. 최영은 유폐되고 결국 사형 내려져서 죽음을 당하고 마지막 남은 허수아비 고량을 쫓아내고 역성혁명 쿠데타를 일으켜서 고려를 멸망을 시키고 자신을 초대 왕으로 하는 새로운 왕조를 열죠. 처음부터 이 명예에 충성을 하기로 하고 시작된 왕조였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정하는 것도 중국의 허락을 받습니다.
형님 이번에 우리가 형님을 떠받드는 나라를 하나 만들었는데 우리 나라 이름을